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국립대국어학관에서 천문대를 담당하고 있는 허현호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이제 나중에 이제 유튜브에 정제해서 올려주신다는 말씀이 굉장히 좀 힘이 되고요. 혹시 제가 혹시 실수라는 부분이 있으면 잘 정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립대국어학관의 교육연구실이라는 부서에 좀 소속이 돼서 천문대 그리고 이제 그 외 다른 업무들을 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다른 모든 기관들이 다 마찬가지의 입장이었을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 코로나가 유행을 하면서 저희도 많은 기간을 휴관을 했었고, 그 와중에 이제 어떻게 비대면으로 전환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으로 운영을 해야만 되는 상황을 맞이를 했었고요. 그 속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과학관에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을 텐데,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비대면 과학교육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많은 한계들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또 그 와중에 다른 분야에서는 할 수 없었던 어떤 그, 부분들을 이제 천문 콘텐츠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많이 있었고, 아까 방금 전에 발표를 해주셨던 그 과천과학관의 박대영 선생님의 말씀하고도 상당히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비대면 교육에 있어서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영상통화나 원격 화면 공유 기능을 활용한 교육이 있을 것이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뭐 이제 흔히 쓰고 있는 SNS나 카카오톡 같은 그런 SNS 기능들을 활용을 할 경우에 1대1 혹은 1대 한 소수 정도에서는 원활하게 잘 되겠지만, 1대 다수의 어떤 교육에 있어서는 원활하지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주로 줌 혹은 이제 학교 이외에서는 웹엑스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경우에는 한 100명, 그리고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그 인원에 대해서도 원활하게 교육이 좀 가능합니다. 다른 하나는 아예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인원 제한 없이 하고 교육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유튜브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실시간 동영상 송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 국립대국어학관의 교육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시간이 아니고 아예 동영상을 만들고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것도 비대면이고 교육 콘텐츠를 담고 있고 교육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대면 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 저희도 많이 애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회의감을 갖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왜냐하면 어떤 방식으로 교육 콘텐츠를 전달할 것인가에 있어서 그 수단으로 동영상을 활용을 하는 것뿐이지, 동영상이 아니라 과학 교재나 서적을 저술해서 베푸는 거 하는 것하고 비대면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고, 제 생각에는 다만 그 수단이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것이 사실은 텔레비전 시청하고 크게 다른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고민이 조금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한 형태로는 그 교육을 하는 사람하고 교육을 듣는 사람이 온라인에서 진행을 하니까 이제 공간적으로는 제약이 없지만 반드시 같은 시간 안에 같이 접속을 해야 된다라는 제약이 존재를 하고, 시간적 제약이 없으면 만들어 놓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가 원할 때 그 콘텐츠를 소비하고 교육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비대면 교육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좀 체감을 하셨을 것 같고, 장점으로는 공간의 제약이 없고 원거리에서 교육이 가능하고, 대규모 교육이 예를 들어서 공간이 이제 200명의 강의실이라고 한다면 200명 이상에 대해서는 교육이 안 되겠지만 1000명, 10,000명, 10만 명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교육이 가능하고, 또 천문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밤에 관측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박까지도 감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다만 단점은 현장감이 없다라는 것이 있겠죠. 실시간 소통이 쉽지 않고, 저희가 해보니까 이제 10명 이상이 되면은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선생님 이게 잘 안 돼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대응을 해주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대면에서는 1시간이면 교육을 할 수 있는 것들이 1시간 30분, 2시간 정도
이렇게 그 교육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1시간으로 친다면 실제로 우리가 교육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아예 불가능한 존재가 분야가 존재를 한다는 것. 예체능이라든지 혹은 뭐 실습형 교육 같은 경우는 아예 비대면으로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과학관에서 비대면으로 과학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의 고민에 있어서 과학관에서 물론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육들이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하던 교육들을 좀 분류를 해보면 체험형 교육이 있고 공작형 교육이 있고 방영 교육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체험형 교육의 경우에는 비대면 교육으로 효과가 없거나 뭐 매우 적기 때문에,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체험형 교육을 비대면으로 하는데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고요. 결국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공작형 교육을 위한 동영상 제작이나 아니면 온라인 강연을 실시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년에 가장 많이 했던 형태의 그 비대면 과학 교육이 온라인 동영상 제작이었고요. 이게 이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송출하는 것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 국립대구과학관 채널에 업로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총 58건의 그 제작을 해서 동영상을 업로드를 했었고, 반응이 좀 있는 영상들도 있지만 반응이 좀 별로 없는 영상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시간 과학 강연인데요. 질의응답의 기회가 있다는 면에 있어서 이제 온라인 동영상을 만들어서 단순히 업로드하는 것보다는 교육 효과가 좀 더 있다. 그리고 이제 청자들의 반응을 보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궁금한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좀 즉시 풀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다만 총 46건 중에서 실시간으로 한 건수는 저거보다는 좀 적습니다. 저희가 이제 과학 강연의 형태로 이제 녹화를 해서 업로드를 한 것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한 기회는 좀 많이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활용, 실시간 쌍방향 소통 교육의 형태가 있는데요. 개인 교육의 경우에도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한 것이 있고, 이제 단체 교육에도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한 것이 있는데, 학교 단체에 저희가 비대면 교육으로 하는 방안, 그리고 대면 교육으로 하는 방안, 대면 교육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코로나 유행 이전처럼 저희 대구과학관을 방문하는 방안이 있고, 대구과학관에서 학교를 찾아가는 방안이 있는데, 작년에는 찾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았고요. 학교 단체의 선택은 비대면보다는 대면을 월등히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미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좀 드러나 있고요. 아마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체 관측에 있어서는 공간의 제약이 원래부터 현장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래부터 공간적으로 제약이 있었던 분야였고,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었던 분야였습니다. 반드시 밝은 날 천대를 방문을 해서 이제 특정한 시간에 관측을 해야 되는 그런 제약이 있었는데, 그런 제약 조건이 이제 비대면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오히려 좀 천문 쪽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실제로 방문을 해서 관측을 하는 것보다는 관측의 퀄리티는 상당히 떨어지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10년, 20년 전에 비해서는 온라인으로 디지털로 관측을 생중계를 해서 보여주는 데 있어서 관측의 퀄리티가 직접 보는 것에 대비해서 떨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천과학관에서는 많은 조회수가 있었는데, 저희도 부분일씩 생중계를 했습니다. 저희는 단촐하게 11,000명의 조회수를 기록을 했었고요. 아무래도 과천과학관이 우리나라의 천문 콘텐츠의 대표적으로 이제 좀 많이 또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화성의 경우에도 저희가 11월에 좀 생중계를 3차례 정도 했습니다. 굳이 3차례 했던 것은 행성을 관측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나라를 관측하느냐에 따라 날마다 행성 관측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조건이 좋은 환경이 좀 걸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최소 3번을 하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첫날 조회수가 제일 많았고 마지막 날 조회수가 제일 적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첫날 화성 실시간 관측 생중계는 다른 데선 한 적이 없는데, 저희가 딱 시작을 하니까 관련된 과학 콘텐츠를 소비하는 분들에게 추천 콘텐츠로 아마 올라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제 클릭해서 들어오신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분들이 한 번씩 다 봤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은 잘 클릭을 안 하셨던 것으로 제가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천체관측 생중계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진행할 생각이고요. 달, 그리고 이제 뭐 행성, 그리고 이제 1m 망원경에 좀 부착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컬러 CCD를 샀는데 활용해서 뭐 실시간 생중계를 해보고, 꼭 좀 빛공해가 좀 심한 지역에 있다 보니까 기대에 좀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면 빛공해가 없는 곳으로 이동식 망원경으로 망원경을 들고 가서 시도를 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1m 망원경 원격 관측이 있는데요. 요거는 1m 망원경의 CCD를 활용을 해서 정량적인 데이터를 얻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인데, 예전부터 하고는 싶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저하고 이제 천문대에 2명밖에 없고 저는 또 천문대만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마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었던 것이, 코로나가 유행을 하면서 다른 모든 업무들이 올스타되면서 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생기는 작은 어떤 반전이 있었고요. 그래서 2020년 5월, 6월에 시범 관측을 해봤고, 이를 바탕으로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 달에 한 팀씩 정식 관측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일몰 후 밤 11시까지만 관측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예전부터 하고 있었던 이제 경북대학교 전공 학생들의 관측 천문학 실습은 3, 4년째 지금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제한 없이 저희가 좀 공개를 했고요. 사용 계기는 1m 망원경의 CCD 카메라이고, 관측자가 직접 접속을 해서 구동을 하고 대신에 사전 교육을 한 차례 하고 직원이 동시 접속을 해서 가이드를 합니다. 기초 자료 처리, 제로 다크 플랫 처리를 해서 저희가 자료를 보내주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컬러 합성을 할 수도 있고 측광을 해서 색등급도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시범 관측의 결과이고요. 4팀 중에 3팀은 컬러 합성하는 정도로 목표를 잡았고, 한 팀은 지금 이제 M67을 찍어서 분석에 지금 돌입을 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정식 관측에 이제 경희대 학생들이 이제 표준별을 관측한 관측 기록지를 제가 참고로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보니까 1m 망원경 원칙화 관측 지속을 위해서 필요한 선결 과제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한 달에 한 팀당 4시간 미만으로 제공을 하는 이게 관측 시간의 양 자체가 굉장히 좀 부족한데,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관측 시간을 늘리기에는 저희가 이제 인원이 부족하기도 하고 해서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되면 원격 관측은 이제 저희가 교육비를 따로 받는 것도 아니고 교육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다 보니까 너무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다른 나라는 가능한 교육 분야를 확대할 수 있는 멘토가 확보가 필요한데,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산계성단, 표준별, 그리고 실시들이 이용한 측광 정도인데, 분광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구상정단이나 은하라던가 다양한 대상들을 좀 변광성이라던가 다양한 대상들을 학생들에게 좀 조언해 줄 수 있는 멘토를 확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민과학의 일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육성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베텔기우스가 어두워졌을 때 미국의 아마추어 전문가들은 열심히 관측을 해서 이제 베텔기우스의 밝기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데 좀 도움을 주는 측면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것이 제가 좀 아쉽게 보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1m 망원경 관측 같은 걸 통해서 이제 과학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저희 기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의 망원경들도 좀 활용을 같이 해서 활용 가능한 관측 시간, 그리고 망원경의 장비의 종류를 확대를 하고 관측 가능한 천체들도 좀 다양화하는 그런 시도가 필요하고, 멘토를 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 2월 19일에 워크숍을 통해서 제가 이런 의견을 좀 드렸고, 가장 정말 감사하게도 국립 청소년 우주센터에서 관측자 공동 모집을 통한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강원석 부장님께서 확인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 외에 참여 의사가 있는 기관이 현재 총 9개가 있는데, 당장 가능한 기관으로 확인된 것은 대구과학관하고 청소년 우주센터이고요. 향후에 한 6월, 7월 정도까지 제가 각 기관을 돌아다니면서 원격 관측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좀 파악을 해서 참여 가능한 기간을 좀 늘리려고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준비한 발표 자료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온라인 교육의 제가 느꼈던 한계점에 있어서, 천문대의 원격 교육에 있어서 영격 교육을 통해서 좀 한계를 극복해서 해고자 했던 그런 시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